샹크스는 순식간에 차돈 중장의 앞까지 달려갔고 차돈 중장은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돼지의 형상이 나타나며 손이 뿔처럼 변하는 기술인 돈건 청각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검 그리폰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일시적으로 그리폰을 흑도로 만들어버린 이후 순식간에 차돈의 돈건 청각을 무력화시켰고 차돈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차돈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버폴 이지스 제로 마하가 나타나 곧바로 샹크스를 기습하며 샹크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벤베크맨이 나타나 마하의 팔에 총을 적중시켰고 마하는 공중에서 충격을 입으며 떨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 평소보다 과하게 템포가 빠르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베크 느껴지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강자의 기운을 느꼈고 알라바스타의 부근에서 엄청난 강자의 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저자와 부딪히게 되면 시간이 지체된다. 오합지졸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우린 알라바스타를 벗어난다. 그것이 나의 작전이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인 베이스 쪽 해안에 세계정부의 함선이 한 척 도착했고 그 함선은 일반적인 군함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해적연합의 주요 인물들이 어인섬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며 해적연합의 주요 인물들은 해군의 진격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들이 영국왕국의 내부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고 보카보시를 필두로 한 영국왕국의 넵튠군 병사들은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강함에서 해군이 우위를 가져갔으며 전쟁에 투입된 인원 역시 해군이 우세했기에 영국왕국의 견고한 성문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해군 본부중장 블루글래스는 해군 전원 영국왕국 내부로 진입해라. 이제 인어공주만 포획하면 전쟁은 끝난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배가 나타났고 이곳을 지나가려면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블루글래스는 전 칠무회인 징배 세계정부의 하수인이었던 이 녀석이 감히 해군의 앞길을 막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토사중장은 어인이란 원래 그런 족속이오 신의도 의리도 없는 쓰레기들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징배에게 달려가 토사 깨물기를 사용하여 징배를 깨물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징배는 어인 가라떼 정권 찌르기를 사용하여 토사중장을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징배는 순간의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돌중장이 나타나 징배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페이커 중장이 나타나 날카로운 창을 사용하여 징배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또한 해군 수십 명이 일제히 징배를 향하여 포탄을 발포하였고 징배는 자욱한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전 칠무에도 별거 없구나 역시 해군본부 중장님들이시다 죽어라 징배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징배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고 홀로 영국왕국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배는 자신의 은인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의 모습 역시 무수히 많은 해군에게 공격당했으나 긍지를 잃지 않은 흰수염의 모습과 비슷했고 징배의 모습은 한 마리의 야수와도 같았습니다. 피터가 쌍디를 마킹한 이후 갈링과 이온은 자연스럽게 크로스 길드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은 갈링 사령관님 직접 수장을 맡으시렵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직접 사왕 광대버기를 처리하겠다. 자네는 나머지 간부를 맡아주도록 솔직히 말하면 매의 눈을 제외한 간부들은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으니 별다른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온은 고개를 끄덕인 이후 그래도 조심하시죠. 사왕이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광대버기는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로 진입하기 이전 가장 마지막까지 밀짚모자 루피를 압박한 남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 역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론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결국 저 녀석도 세계정부의 앞날을 방해하는 쓰레기이다. 처절한 싸움이 될 테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버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이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갈링을 저지하려 했으나 갈링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갈링은 주제 파악을 해라 크로커다일 감히 20억 베리 수준인 니놈이 황제들의 싸움에 끼겠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수준으로는 자신과 버기의 대결에 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발끈하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군. 제 아무리 칭호가 자리를 만든다지만 명성이 과하게 부풀려져 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크로커다일의 뒤에서 이오가 나타났고 이오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오는 떨거지들 집합, 이 녀석들은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났고 자신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뭐냐 저 주먹은 마치 임펠다운의 입구에서 맞붙었던 거프 중장이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이오의 주먹을 허용하며 거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 악어 자식아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모래로 상처를 재생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오와 모리아,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갈링과 버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갈링은 버기를 일반적인 사원과 다름없는 강자라고 생각하였기에 쌍디와의 대결로 인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선 섣불리 버기에게 공격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기 역시 갈링이라는 인물의 무력을 잘 알지 못했으나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라는 지위를 가졌으며 느껴지는 기운이 강했기에 속으로는 겁을 먹었으나 이를 겉으로 티를 내면 곧바로 전투가 시작될 거란 걸 알았기에 버기는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끌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갈링은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광대버기 뭐하는 거지 실성한 건가 라고 물었고 버기는 후후후 갈링 나와 샹크스가 친구라는 건 알고 있겠지. 샹크스와 난 로제적단 출신 견습이었지. 샹크스는 늘 나의 그늘에 가려져 2등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성진 말이 좋아해서 샹크스와 맞붙었던 것을 떠올리며 만약 버기가 샹크스를 능가하는 남자라며 자신이 큰 위기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쉴 틈 없이 말을 이어가며 샹크스는 최근까지도 나와 100번은 맞붙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이기지 못했지. 또한 로드스타 섬에서 내가 밀짚모자에게 패배했다고 전해졌는데 실은 내가 그 녀석이 조이보이일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냥 승부를 포기했던 것뿐이야. 만약 끝까지 갔다면 누가 이겼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충격을 받으며 밀짚모자 루피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들이신 그분들을 아득히 상회하는데 저 버기라는 녀석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이번 전투는 세계정부의 필패다. 섣불리 저 녀석과 맞붙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고민을 하는군. 초승달 나으리 뭐 나도 지친 노인을 죽이고 싶진 않군. 나에게도 전사의 피가 흐르니 말이야. 이놈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마. 남자답게 붙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매우 위축되었고 버기의 허세에 휘말리며 고맙군 자비를 베풀어준다니. 하지만 나 역시 세계로 호령한 강자 눈앞에 적에게 목숨을 구걸할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쳤고 버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저 영감 안 속잖아. 어떡하지 붙으면 필패인데 라고 생각하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호 그런가 재밌군. 그렇다면 한번 놀아볼까 라고 말하며 버기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샹크스가 알라바스타로 지원을 간 이후 샹크스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쓰러뜨리며 비비가 도주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군 총수 콩이 이끄는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나타났고 빨간머리 적단과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인 연합군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콩은 알라바스타에 상륙하기 직전 샹크스에게 설마하니 이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빨간머리 샹크스 분명 세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움직이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복주하는 이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요 이미 신시대는 시작되었소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초파는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대체 뭐야 저 거대한 군함은 이라고 말했고 나미나 전군 총수가 움직이면 일반적인 군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군함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요호호호 정말 멋진 군함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으니 제 아무리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손쉽게 알라바스타를 함락시키진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알라바스타에 상륙하였고 콩의 곁에는 신의 기사단이 무려 4명이나 있었고 가펠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신의 기사단 2명과 알라바스타에서 쿠마와 대치했던 포보스와 아직은 정확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의 기사단이 1명 있었습니다. 또한 콩은 해군만을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소수이긴 하였으나 육군과 공군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콩은 이들에게 일제히 알라바스타를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를 응시하며 조금의 시간만 흐르면 워큐리님께서 직접 행차하신다. 샹크스 네 녀석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워큐리님을 연속으로 상대할 순 없는 법. 해적왕 루피라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놈들은 우리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샹크스를 향해 날아갔고 샹크스와 콩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피터는 쌍디를 땅에 쳐박고 말을 이어가며
고대의 악마는 분명 토트 무지카 말고도 존재한다. 나 역시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만 이 녀석이 다루는 힘은 고대의 악마 중 하나인 진리. 그 검은 불꽃이 그 증거지. 또한 과거 이 녀석은 푸른 불꽃을 다루었고 그 이름을 이프리트라 명명했다. 그 역시 진리의 힘의 일부. 토트 무지카가 노래노래 열매에 잠식했다면 진리는 다른 무언가에 잠식한 모양이군. 그리고 그걸 이 녀석이 우연히 발현한 모양이고, 허나 적이지만 훌륭하군. 평범한 인간이라면 곧바로 진리의 힘에 잡아먹혔을 텐데 이 녀석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쌍디의 기술 마리드 잠브는 고대의 악마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와 평범한 인간의 차이라고 하면 제르마에 의해 개조된 사이보그라는 점인가. 분명 저지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린 실험을 강행했다. 설마 그 악마가 진리를 지칭했던 것인가? 아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악마의 힘을 다루는 시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없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저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뒤 다시 전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쌍디와 피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오는 갈린과 함께 쌍디와 대치하였으나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모리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오는 갈린과 버기족을 바라보며 갈링성이 걱정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천냥광대는 사왕이라고 불리는 남자, 또한 갈링성은 검은다리와의 대결로 지친 상태, 빨리 떨거지들을 처리하고 도우러 갈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하며 대놓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크로코다일은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철룡인이라는 녀석들은 모두 이렇게 재수가 없나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툭툭툭 왜인지 날 두고 하는 말 같지않냐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곧바로 이오에게 달려가며 지친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냐 라고 소리친 뒤 뿔 도마뱀을 사용하여 이오의 복부를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필기를 눌렀고 이오의 주먹에는 번개와 같은 이펙트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오는 착두 천권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모리아의 복부에는 큰 구멍이 뚫리며 모리아는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신의 기사단의 부사령관인가, 멍청한 박쥐 녀석이 방심했을지언정 고작 한 방만으로 저 녀석을 쓰러뜨리다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모리아는 의식을 차리고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복부를 수복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 정도 위력이라면 해군본부의 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조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내키진 않지만 힘을 합칠 때다 악어 자식아 라고 말했고, 모리아가 부상을 회복하는 사이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힘을 합쳐 이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오는 코웃음을 치며 버러지 두 명이 모인다고 뭔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군. 그렇다면 보여주겠다. 희망 따위 한 점 없는 절망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오는 순식간에 모리아를 쓰러뜨린 이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오는 우선 지략이 뛰어난 크로코다일을 먼저 처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크로코다일에게 접근하여 착두 총권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오의 접근을 막아섰고 이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오의 착두 총권을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이후 곧바로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모래폭풍을 만들어내며 이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오프화이트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위력을 강화시키며 이오를 공격했고 이오는 양어깨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곧바로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이오의 하체를 베어버렸고 이오는 순식간에 상체와 하체 모두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조커 시실 열매의 능력으로 놈을 잠깐 묶어라, 순식간에 저 녀석을 미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오의 온몸을 실로 뒤덮어버렸고 이오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이오에게 접근하며 순식간에 수분을 모두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실 열매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 전략가라고 불리우는 크로코다일의 작전이었고 이오에게 붙잡은 크로코다일은 크로코다일이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오가 크로코다일의 분신을 건드리며 순식간에 수분의 일부를 잃게 되었고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자신들의 필살기인 사막의 저주와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이오를 공격합니다. 또한 모리아 역시 온 힘을 다하여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이오를 공격하였고
시작하였고 이오는 순식간에 크로코다일 모리아 더플라밍고의 필살기를 허용하며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더플라밍고 모리아 크로코다일은 쓰러진 이오를 보며 이오를 쓰러뜨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그대로 충격을 입으며 기절했고 더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나란히 담배를 피며 승리를 만끽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가 다시 일어났고 이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버러지들이 감히 내게 이런 굴욕을 주다니 그래도 전 칠무회라는 건가 날 이 정도로 몰아붙일 줄은 몰랐군 이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더플라밍고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더플라밍고는 플랩 스레드를 사용하여 이오의 접근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주먹의 위력을 극대화시킨 이후 권패 충돌 스트레이트 훅을 사용하여 더플라밍고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하였고 더플라밍고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마귀 보검을 사용하여 이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오는 자신의 몸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오는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숨을 헐떡이며 버러지에게 과하게 시간을 끌었군 이제 그만 쓰러져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착두 청권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크로코다일의 복부에는 큰 구멍이 나며 크로코다일은 모래로 흩어지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재생을 하려 하나 부상이 워낙 심했기에 결국 상처를 모두 재생하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더플라밍고가 날아왔고 더플라밍고는 이오의 손과 발을 실로 묶어 이오의 움직임을 묶어낸 이후 더플라밍고는 자신의 필살기인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이오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더플라밍고는 자신의 공격에 폐양색 패기까지 휘감으며 위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정면으로 부딪히면 위험하겠군 라고 말하며 더플라밍고의 필살기는 꽤나 강력하다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오는 곧바로 권패 충돌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더플라밍고의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막아섰고 더플라밍고와 이오의 기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오의 권패 충돌 소용돌이가 더플라밍고의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모두 막아냈고 이오는 더플라밍고의 복부에 카운터 펀치를 집어넣으며 더플라밍고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허세를 부리며 갈링과의 대결을 최대한 지연하려 했으나 그러한 작전은 갈링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갈링은 곧바로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버기를 향하여 참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재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가며 갈링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였으나 버기는 갈링의 공격을 완전히 피해내지 못하였고 버기의 다리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다리가 잘린 것으론 부상을 입지 않았고 갈링은 버기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역시 참격은 통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캬하하하 잘 알고 있군 검사인 네 녀석이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면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마 라고 말했고 버기는 속으로 제발 돌아가주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웃음을 지으며 버러지 녀석이 세간에서 사왕이니 뭐니 띄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 감히 내게 자비를 베풀어준다고 우쭐거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곧바로 검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설마 포기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갈링은 크레센트 소드를 검집에 집어넣은 이후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검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버기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버기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갈링은 오랜만에 주먹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졌고 버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갈링의 주먹을 비껴 맞습니다. 하지만 비껴간 주먹일지라도 버기에게는 치명상이었고 버기는 정신이 끊어질 뻔한 것을 겨우 참아내며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 녀석이 부하들 덕에 사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버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버기 앞면에 펀치를 날리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좌절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애시당초 저런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콩을 향해 달려간 이후 곧바로 카무사레를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콩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냈고 마치 이들의 충돌은 과거 로저와 거프의 충돌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콩은 그 기술은 로저 녀석의 기술인가? 이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전군 총수 콩 우라노스 탈시 작전을 위해 성지 마리주아를 침공했을 때 직접 격돌하진 못했다만 드래곤과 충돌하는 것을 보며 어렴풋이 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든
믿은 노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저자의 기량은 여전히 세계의 최정상급. 극도로 긴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나의 패배로 이어질 테지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와 콩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의 적단이 알라바스타 군과 함께 혈투를 벌이며 해군을 처리하고 있었고, 빨간머리의 적단의 주요 멤버들의 앞에 신의 기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보스가 벤베크맨의 앞에 나타났고, 포보스는 거대한 칼을 꺼내들며 빨간머리 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잔챙이들은 놔두고 나랑 겨뤄보는 게 어떤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전투를 멈춘 채 담배를 피며 후 신의 기사단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포보스와의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타 신의 기사단 역시 빨간머리 적단의 간부 나미 브룩 초파와 대치하게 됩니다. 거인섬을 침공한 해군과 해적연합이 격돌하게 되었고, 후지토라와 마르코 조즈 비스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는 수적 우위에 있었기에 빠르게 후지토라를 처리하고 다른 곳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속도로 후지토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해군본부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대장 중 한 명이었기에 쉽게 당해주지 않았고, 후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르코 조즈 비스타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며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저 성가신 능력을 뚫지 못한다면 대결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요이 라고 말했고, 조즈는 무장색 패기는 네가 제일 강하니 우선 네가 접근하여 잠시 틈을 만드는 게 어때? 그 틈에 나와 비스타가 공격하겠다 라고 말하며 셋 중에 무장색 패기가 가장 강한 마르코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코궁 열매에 저항하며 후지토라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후지토라를 공격하며 일말의 틈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사조의 형태로 변하여 후지토라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을 모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대한 버티는 게 목적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지요 라고 말한 뒤 코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물을 튕겨내버리며 마르코 조즈 비스타가 자신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려 합니다. 후지토라가 코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다시 한번 마르코가 자신에게 접근해 오르는 것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후지토라의 코궁 열매에 저항해내며 완전히 튕겨나가진 않고 겨우 버텨내며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중력의 영향을 더욱 높이며 마르코를 튕겨내버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확성하며 코궁 열매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르코는 곧바로 후지토라의 코앞까지 다가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체크메이트다요이 라고 말한 뒤 봉황인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꺼내어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섰고, 체크메이트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만 코궁 열매의 저항을 뚫어낼지는 몰랐군요. 역시 무장색의 달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웃음을 지으며 깔보지 말라고 요이 신흰수염 해적단의 저력을 이라고 말합니다. 마르코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능력에 저항하며 후지토라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후지토라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즈가 곧바로 후지토라에게 다가와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턱을 가격하였고, 후지토라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비스타가 곧이어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양 허벅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후지토라는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쓰러져가며까지 중력도를 사용하여 반격을 하였고, 후지토라는 해저이기에 운석을 불러오지는 못하였지만 주변에 있는 거대한 돌을 끌어들여 곧바로 마르코 조즈 비스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가 홀로 이들을 감당할 순 없었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는 일제히 바위를 베어버린 이후 후지토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패배를 직감하며 세계를 호령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 확실히 셋이나 상대하기엔 버겁군요. 하지만 저 역시 정의의 신뢰를 받는 남자, 쓰러질지언정 홀로 쓰러지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이며 최소 한 명을 리타이어 시킨 뒤 쓰러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우선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마르코를 배제하며 조조와 비스타 중 한 명을 쓰러뜨리고자 생각하였고, 마르코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코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조즈에게 다가갔고, 조즈는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공격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중력도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며 조즈의 복부를 관통하는 데 성공했고, 조즈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후지토라 역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비스타는 곧바로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후지토라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후지토라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르코가 날아와 자신의 발에 무장색 피기를 휘감은 뒤 후지토라의 안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후지토라 역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부상을 입은 비스타를 보며 쓰러진 조제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고 자신은 곧바로 징배를 지원하기 위해 용궁왕국으로 날아갑니다. 잠시 시점이 미래로 전환되었고 루피가 알라바스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솝에게 우솝 알라바스타까진 멀었어 라고 물었고 우솝은 남이가 없으니 영 느리네. 하지만 이 속도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너답지 않게 진지하다고 루피. 낚시나면서 기다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하며 이번만큼은 예감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 역시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마 조로와 쌍디가 패배한 건가? 아니면 알라바스타가 위기에 빠졌나? 설마 동료 중 한 명이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나? 라고 소리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솝 정신 사납다고 일단 빨리 알라바스타로 가보자고. 쌍디와 조로가 패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알라바스타엔 누가 지원에 갔을지 모른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더욱 속도를 높였고 루피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신속하게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제2의 정상실전 이후 쌍디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오시를 지켜내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향했고 용궁왕국에서 홀로 신의기사단 총사령관 갈린과 신의기사단 부사령관 이오를 동시에 상대합니다. 하지만 크로스길드의 난입으로 쌍디는 한시름 더는가 싶었으나 이후 곧바로 오로성 피터가 나타나며 쌍디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피터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샌더몸의 형태로 변하며 검은다리 쌍디 많이 지쳐 보이군. 하긴 해적왕도 세계 최강의 검사도 아닌 이 녀석이 신의기사단의 최고 전력 2명을 상대하고 멀쩡할 리 없지 라고 말했고 쌍디는 발끈하며 어이 내가 그 둘보다 부족하다는 거냐. 특히 마리모 녀석과 비교하는 건 참을 수가 없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발 주변에는 검은 불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쌍디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오나 쌍디는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며 피터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지렁이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인데 말이야. 몇몇 국가에선 지렁이를 별미로 요리한다고 하더군. 이 녀석 맛있게 손질해주마 라고 말한 뒤 어스웜 크래시를 사용하여 피터의 안면을 걷어차버렸고 피터는 충격을 입었고 피터의 몸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피터는 조금은 징그러운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반토막 나버린 몸이 다시 이어붙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샌드홈의 형태를 해제하며 잠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복부 쪽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역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은 건가. 제법이군 검은다리. 일격에 이 정도 위력이라니. 더군다나 저 힘 매우 이질적이다. 마치 고대의 악마를 상대하는 기분이군. 토트 무지카 그 녀석과 비슷한 종류의 힘인가 라고 말하였고 쌍디가 각성한 마리드 잠브는 고대의 악마의 기운이 느껴지며 마치 토트 무지카처럼 이질적인 힘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토트 무지카 설마 엘레지아에서 나타났던 그 녀석인가 라고 말하며 과거 엘레지아에서 상대했던 고대의 마왕 토트 무지카를 떠올립니다.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점점 능력이 심신이 잡아먹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래노래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고대의 마왕 토트 무지카를 불러오게 되며 능력자가 토트 무지카에 잡아먹히게 되었다. 마리드 잠브 역시 같은 이치인가. 하지만 이건 악마 열매 능력 따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생각이 많아졌군 검은다리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쌍디의 복부를 정확히 강타하며 쌍디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